자, 복소수 시작하도록 하지요. 복소수라는 거의 개념 자체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옛날 옛적 수학 배틀을 벌이던 그 시기. 아시죠? 그 수학 배틀을 벌이던 그 시기에는 실제로 음수는 숫자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수라는 게 존재하는 거는 확인하고 있었으나 신이 만든 세상에서 음수라는 부족한 값이라는 게 생기면 그건 숫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을 만족하는 해가 4예요.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뭔데요? 4하고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4만 돼요 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4하고 마이너스 2도 해로 보죠 라고 하면서 결국엔 뭐가 만들어지죠? 2차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어지죠? 그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근해 공식이 나오죠. 그 근해 공식에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x라는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하는 이 식에서 이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혹은 0이거나 할 땐 근이 생기는 게 맞아. 그러면 근데 왜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있는 거 음수 정의할 수 있나?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인데? 1을 제곱하면 1인데? 어떤 실수라는 애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뭐가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본 거야? 어떤 숫자를 제곱을 했더니 얘가 0보다 작은 숫자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기호 안에 포함이 되게 버리는 거네? 말이 돼? 안 돼. 그거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디로 갔어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내가 얘기했던 그 표현 방법상으로서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2개. 3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3개. 4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4개. 반드시 그렇게 해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봤더니 이런 것 또한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을까 하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을 어떤 그 특정한 애를 가상으로 상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미지너리 넘버 가상의 숫자라고 하고 그 어떤 숫자를 제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즉 그 가상의 숫자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의 제곱근이 되도록 정의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불렀다?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해서 허수단위라고 부르고 허수단위 i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록으로 나왔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i라는 애가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그 i를 세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나올 거고요. 그 i를 4제곱하게 되면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i의 5제곱은 그럼 얼마가 됩니까? 4제곱 곱하기 i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i가 되겠죠? 또 6제곱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될 거고 7제곱은 마이너스 i 8제곱은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4배보다 하나 큰 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이 값이 i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i에 4n제곱 플러스 2가 될 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리고 4n제곱 플러스 3일 때는 마이너스 i가 나오고 4의 배수로 딱 떨어질 때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정의해 놓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허수 단위와 관련된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썼던 것처럼 앞에서 나오는 걸 실수 부분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와 루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애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 복소수라고 하는 기본은 어떻게 표현한다? a 더하기 bi라고 표현한다. 그 a가 뭔데요?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a하고 b는 모두 실수여야 한다. 그제? 그 실수라고 할 때 a를 실수 부분 조심해야 될 거 누구만 bi가 아니라 bi 전체가 아니라 b만 얘만 따로 뭐라고 부른다? 허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다 열심히 쓰고 계시죠? 써서 개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노트 또 안 들고 다니라고 얘기해. 너희 뜨거 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배운 수책의 확산이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언제?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운 숫자. 아, 넌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자연수 이랬군요. 이거 몇 개? 자연수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보통은 제일 처음 배우는 숫자가 1이죠? 1부터 먼저 배우시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 6, 7, 8 없어! 0 이런 것도 배우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가 얘기했던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뭐도 배웠고요. 0도 배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뭐도 배우시죠. 분수와 소수를 배우시죠. 정확한 표현상으로 따지게 되면 분수와 소수는 이 안에, 수체계 안에 포함되면 안 돼요. 분수라고 정의가 하는 게 뭐야? 그냥 분모분의 분자 형태로 쓰기만 하면 분수잖아요. 그럼 이건 분수가 아니냐? 분수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 분수나 또는 소수도 소수예요. 1.00 이것도 소수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여기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한번 써드릴게요. 자, 여기서 처음에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분수와 소수를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뭘 배워요? 자연수라는 건 사실 뭐더라? 양의 정수라고 하더라. 그리고 또 이 반대되는 애가 뭐가 있더라? 음의 정수가 있더라. 그래서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 그리고 0까지 합쳐서 얘를 뭐라고 부르더라? 정수라고 부르더라. 음수가 뭔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 양수가 뭔데?
플러스 부호가 붙은 수 이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럼 정수라고 하면 정수의 또 다른 정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더라? 유리수에 포함되어 있더라.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을 거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할 때 일단 분수와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수의 표현 방법일 뿐이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네, 일단 집어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끝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배우셨나요? 순환소수 배웠잖아요. 순환소수 배우시면서 뭘 구분했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분했고요. 그 무한소수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애로 구분했죠. 그래서 이 순환하는 애까지 뭘로 표현할 수 있으니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 이 아이들은 뭐다? 유리수다라고 정의했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유리수의 정의가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유리수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그냥 니들이 아는 건 다 유리수다라고 배워요. 오히려 2학년 1학기 때 정의가 나와요. 근데 이걸 보통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거꾸로 알려주죠.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막 이렇게 표현하죠.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B분의 A 형태로 표현할 때 B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가 될 때 분수 형태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틀려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3학년 과정으로 들어가죠.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룹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뭐라고 표현해서? 무리수라고 정의하죠. 무리수. 라고 하여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했다. 실수, 리얼리티 넘버,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표현할 때도 나중에 R이라고 표현하는 편이고요.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스몰 n으로 표현하는 편이고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n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과정을 건너서 우린 방금 전에 뭘 배웠다? 복소수라는 걸 배웠다. 뭐와 뭐를 포함하는 거다. 복소수. 복소수라고 하는 애가 바로 Z고요. Z라는 거는 숫자로 따지면 A부터 Z까지 있다. 즉 마지막 끝판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끝판왕이라는 의미로서 Z를 표현하고요. Z는 A 더하기 BI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때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흰색 괜찮아. 어디가?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실수죠.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면 그건 뭐라고 불러요? 허수라고 불러야죠. 그 허수 중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와 뭐로요? 순허수와 순수한 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눠집니다. 구분 방법은 뭘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써. A가 0이 되면 깔끔하게 사라지면서 허수 부분만 남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순허수, 순수한 허수예요 라고 부르고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수체계와 관련해서 나오는 설명도 이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한바닥이었습니다. 점점 꾸덕해지고 있어.
정리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정리 못하셨으면 영상 올리고 나서 이 화면을 일시정지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내용 자체가요. 어머나 이게 뭐한 짓이야. 지금 한 내용 자체가 51페이지의 내용에 있는 설명. 과 51페이지에 있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도 제가 지금 진행한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복소수가 있는데 또 다른 복소수가 있을 때 이 두 복소수가 같아요 라고 하면 뭐가 성립해야 돼요? 반드시 항등식처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죠. A는 C이고 B는 D이다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혈례복소수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혈례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허수라는 게 어디서부터 고민해서 나온 숫자라고 얘기했었지? 근해 공식에서 튀어나온 애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들어가는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은 그 애를 P, 뿔마, 루트 Q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요? 허수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걸 생각을 한다면, 즉, 어떠한 복소수가 A 더하기 BI라는 형태를 가진다면, 이에 대한 혈례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위에 짝대기를 써서 그 짝대기가 혹시 영어로 뭐냐? 막대기가 영어로 뭐냐? 봐. Z 바라고 읽어요. 그냥 Z 짝대기예요. 말 그대로. Z 짝대기는 방금 전에 누구 부호가 뿔마로 있었죠? 허수 부분이 뿔마로 있었죠? 그럼 얘는 A-BI다. 즉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였다?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 그거예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예요.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i 플러스 4 같은 경우에 혈례복소수가 뭐가 된다고요? 라고 얘기하면 흔히 하는 사람 중에서 3i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진짜 조사버릴 거예요. 뭐니까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요. 뭐라 해야 돼요? 마이너스 3i 더하기 4라고 써줘야 맞는 거죠. 그죠? 그지?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혈례복소수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하고 혈례복소수에 대한 성질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몰라요. 뭘 모르냐면 복소수를 연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미리 다 퉁쳐서 더 설명을 하기가 조금 미묘합니다. 그 연산법칙,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예를 들어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와 c 더하기 di라는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방금 전에 저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만,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만 따로따로 계산을 각각 해줘야 한다. 즉 더하면 어떻게? 실수 부분만 따로 더하고 허수 부분만 따로 더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다항식 계산하듯이 계산하시면 돼요. 차수가 다른 애들.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한다 인 거죠. 그럼 다음 곱할 때는요. 똑같이 뭐랑 같은 식으로 다항식 계산하듯이 뭐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그럼 잠깐 여기 옆에다가 이쪽에다가 정리해서 쓰면 AC, ADI, BCI, BDI의 제곱이거든요. i제곱이 아까 얼마라 그랬지? 마이너스 1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실수 부분이 어떻게 돼요? A, C, 마이너스 BD. 그 다음 AD 플러스 BC 라고 외우지는 마세요. 전개해서 정리하세요. 전개해서 정리하세요. 굳이 이거를 외워봤자 쓸 데 크게 없습니다. 쓰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그죠? 대신에 이제 i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로 바꿔주는 게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게 좀 더 낫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눌 때는요. a 더하기 bi라는 애를 c 더하기 di라는 애로 나눌 때는요. c 더하기 di분의 a 플러스 bi가 될 텐데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뭘 곱해서 뭐의 켤레복소수?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줘서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각각 곱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분모 같은 경우는 외우셔도 괜찮아요. 뭐예요?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죠. 제곱 빼기 i제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분해. 이건 뭐 굳이 외우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대충 쓸게요. AC 플러스 BD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포인트는 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요거요. 지금 페이지를 지정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그 대표 예제로서 이렇게 지정을 해드리자면, 대표 예제 유형 1번이고요. 대표 예제 유형 2번이고요. 대표 예제 유형 3번인데요. 그럼 이제 할게 대표 유형 예제 6번이에요.
6번 할 거예요. 왜냐면 대표 유형 예제 5번은 했거든요. 5번은 아까 여기서 제가 처음 복소수 밑에서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리고 4번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뛰어넘어서 6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6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뭐? 혈례복소수에 대한 성질. 외우세요. 이건 외우세요. 별거 아니니까 외우세요. 자, Z 바가 A-BI다.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고 나오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더 사칙연산을 먼저 켤레복소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켤레복소수를 취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값이 같다. 더한 거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곱할 때, 더할 때, 뺄 때, 곱할 때, 나눌 때 모두 다 상관없이 먼저 계산을 해도 되고 나중에 뒤집어도 된다.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든 아니면 켤레복소수를 취한 다음에 계산을 하든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다. 더하건 빼건 곱하건 나누건 다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거. 그거는 책에 있어. 6번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켤레복소수 연산, 활용과 관련해서 써먹는 성질 하나. 반드시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반드시 실수가 된다. 왜? 여기서 봤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돼서. 그지? 기억해줘야 될 게 뭐라고? ZZ 반은 실수. 두 번째. 또 하나 더. 뭐? 더해도 실수. 허수 단위의 허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 반드시 실수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랑 상관 있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Z가 실수이면 만약에 Z라는 거와 Z바가 같으면 무슨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 써먹는 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습니다. 실제 연산에서 써먹는 것들 외에도 활용해서 좀 심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응용할 만한 켤레복소수의 성질로 따지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복소수일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값이 복소수일 때라고 나오면은 z라는 값을 a 더하기 bi로 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알구전과 그림까지는 맞아요. 뭔 소리냐면요.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시게 되면 난이도가 우주 끝까지 올라가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식의 복잡함이 뚫고 올라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 덩어리를 그냥 Z로 놓고 써요. Z와 Z바를 이용하는 편이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렇게 A 더하기 B, I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에요. 습관 들이진 마세요. 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하게 되실 때에는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당장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자, 됐을까요? 동아한테 한번 물어보죠. 왜 허수 단위라는 것만 새롭게 정의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애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만 정의하고 어떤 애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는 왜 문자로 정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왜 제일 간단하니까요? 어떤 애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는 뭔데? 그럼 이거 a라는 값이 이거 루트 마이너스 3 아니야? 뿔마? 그지? 그럼 이거를 문자로 정의할 생각은 안 해? 왜 안 해? 그럼 저거를 문자로 표현 안 하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냥 저렇게 쓸 거야? 그건 아니고요. 루트 3이라고 쓰죠. 루트가 사라져서요. 그죠? 왜?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애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3 i라고 꺼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뭐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거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아니야? 맞아? 진짜 맞아? 이거 3이야? 지금 이 식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 B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않아? 아니라고요. 이제부터는 아니라고요.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돼요? 네. 얘가 A도 B도 즉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0 이상의 수, 즉 실수인 경우에는 루트 A, 루트 B를 그냥 A, B라고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 외의 경우,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3과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루트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수의 제곱근, 즉 지금 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제 4번 내용이에요.
여기가 6번 내용이었고요. 자, 4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음수의 4번이랑 저 뒤에 있는 것도 그래서 같이 설명할 거예요. 8번인가 9번인가 내용도 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를 연산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따로 뽑아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루트 안에 수가 음수잖아요? 연산하지 마세요. 연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규칙으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방금 전에 봤던 루트 마이너스 3과 루트 마이너스 3이 보이면 연산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연산해야 되는데요? 그 마이너스 1을 밖으로 꺼내요. 그럼 얘는 루트 3i 곱하기 루트 3i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라서 3, 그리고 i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3 이라고 계산이 되니까요. 절대로 루트 안에 숫자가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연산하지 마세요. 연결하지도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함부로.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 9번에 있는 내용도 같이 설명이 들어갈 건데요. 9번인가 8번인가? 8번이군요. 그 8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설명이 들어가냐면 지금 요거 만약에 루트 A, 루트 B 라는 경우가 얘가 루트 A, B가 안 되는 경우가 언제 생길까를 한번 보자고.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첫 번째, 만약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두 번째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세 번째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네 번째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자, 첫 번째 거 계산 하는데 문제 없어요. 규칙 안 어겼으니까. 두 번째, 계산을 못하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서? 루트 2i라고 바꾸시면 이건 루트 6i가 될 거고, 얘는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도, 계산이 끝났으니까 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는 값과 얘가 서로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죠? 그럼 요 아래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을 거예요. 근데 누구만? 얘는 어떻게 바꾼다고? 허수 단위를 꺼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값이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숫자는 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요런 얘기가 될 거라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고요. 어떤 경우가 특이 경우라고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둘 다 음수가 될 때. 즉 A도 음수, B도 음수이면 루트 A, 루트 B는 어떻게 써줘야 된다?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밖으로 빼줘야 된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다 라고 써먹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엔 분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루트 2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자, 계산하지 마세요에 해당하는 거에만 보죠. 이거 그냥 루트 2분의 3. 유리화 안 할게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2분의 3 i 밖으로 꺼내야죠.
허수 단위는 분모에 존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꼴배기가 싫어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실수화해서 올려줘야 돼요. 그치? 그러면 지금 얘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루트 2분의 3으로 쓰는 게 아니라 i분의 1이라는 이 역수가 들어가잖아요. 그치? 분모에 i가 허수 단위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뭘 곱해서 i를 곱해줘서 식으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바뀐다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i 형태로 쓸 수 있다고. 그럼 마지막 경우에는 둘 다 어떻게 돼? 허수 단위가 밖으로 나오면서 둘 다 약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루트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니? 누가?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는 양수일 때에만. 확인되냐? 그래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일 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루트 B분의 루트 A는 그냥 B분의 A라고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시작했던 것들이었어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서 이미 한번 여러분들이 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개념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이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복소수라는 게 시작됐던 것들, 그리고 복소수라는 거의 정의, 그리고 복소수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을 조건, 켤레복소수라는 건 무엇인가?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는가? 켤레복소수의 성질은 또 무엇인가?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직 확인 못 하신 분들은, 네,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싹, 정리할게요.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셨던 그 개념들과 매칭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 좀만 같이 보도록 하죠. 아까 앞에 너무 수다를 떨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수다를 떨지 않았다면은 제가 이 문제를 1번부터 8번까지 다 풀어줬을 텐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 그래도 시간 배정 최선을 다했다. 자, 1번 할 필요가 없죠? 괜찮죠? 근데 1번에 2번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문자가 중심이에요? 아니면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중심이에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위주로 숫자를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x 플러스 y, 그지? 더하기 2x 플러스 y, i가 1 더하기 루트 3i, 3i 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세워서 문제 푸시면 되니까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 대신에 이제 꼭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눠줘라 라는 거. 자, 두 번째 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였죠? 켤레복소수라는 거는 뭘 바꾸는 게 켤레복소수다?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는 게 켤레복소수다. 그치? 그래서 그 2번에서 추가할 내용 딱 하나. 이거 제가 아까 안 썼던 거. Z 바의 바는 뭐예요?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겠죠, 당연히. 뭐 새로운 애가 야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뭔가 새로운 부호를 하나를 더 만들어갖고 세모 뭐 이런 거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밌겠다 그거. 자 그럼 1번의 켤레복소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1번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 2번은요?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로 할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3번은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 4번도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낚시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쓸 때도 습관적으로 뭘 앞에? 실수 부분을 반드시 앞에 쓰세요. 계산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꼭 항상 답을 쓰실 때는 실수 부분을 앞에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것 때문에 계산 실수 나오는 게 없어질 겁니다. 자, 2번은 그럼 식이 무엇인가요? x 플러스 1 더하기 y 더하기 2죠. 이 값이 마이너스 2 더하기 3i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풀이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3번도 풀이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니네가 밑에 있는 유제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3번 넘어가죠. 4번도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보이는 순간 내 눈 하면서 i로 끄집어내면 된다. 그죠? 그치?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9 내 눈 루트 9i 그러니까 얼마? 3i 이렇게 꺼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요 돼요. 됩니다. 나중에까지 생각하면 돼요. 되는데 여기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안 돼요. 보이면 꺼내세요. 자,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4번은 이 정도에서 충분히 케어 가능할 것 같고요. 5번에서 꼭 하고 싶은 말 하나가 있어요. 허수 단위의 거듭제곱.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허수 단위뿐이 아니라 뭔가 특정한 어떠한 작업을 굉장히 무수히 반복한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눈으로 규칙. 이거예요? 뭐 하라고 했었지 혹시? 네, 기억나니? 규칙이 보일 때까지 거듭 제곱을 합니다.
한번 보죠. 5번 같은 경우에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12i의 12제곱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암산 되냐고, 규칙 보이냐고, 어떻게 해야 돼? 써봐야지. 그리고 하나, 두 번째 힌트. 허수 단위의 거듭 제곱은 기본적으로 적을 때 저런 식으로 단일적으로 적혀 있을 때는 기본 4의 배수번씩 4의 배수만큼 반복합니다. 써봐야 알아요. 왜? i의 4제곱이 1이니까요. 4개가 한 사이클로서 잡는 게 기본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플러스 4 라는 게 하나의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그럼 5i 5제곱이니까 뭐예요?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한 번만 보여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문제 있으면 이렇게 푸세요. 이거는 사실 외워도 상관없으니까요. 다음 또 9i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i 플러스 12 이렇게 나올 건데요. 내가 왜 굳이 4개씩 끊어서 썼냐면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해서 계산을 4개씩 잘라서 보시면 이거 2-2i 나오거든요. 그치?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도 구해보시면 2-2i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구해보면 2-2i 나오거든요. 즉 패턴이 보이는 4의 배수만큼 써놨을 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씩 커지는 숫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앞에 4개 더한 값이 2-2i가 나올 거고 8개를 더하면 걔 2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더 나아가자. 더하기 다다다다 더하기 얼마로 갈까? 100 i의 100제곱이라고 써봅시다. 답이 뭐예요? 저거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25번 반복하는 거니까 이 i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됩니까? 2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잘라서 계산할 만큼 계산하고 누구? 50 마이너스 50i 해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돼요?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얘는 50 더하기 51i라고 정리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4의 배수식 패턴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5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네들 기억해야 될 거. 이제는 외울 때 됐다. 뭘 외워야 되냐라고 한다면 절대값 A 값이 절대값 B와 같으면 A 더하기 BI를 제곱하면 2ABI가 나와요. 반드시요.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똑같은 경우에는 제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 0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2ABI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절대값이 똑같네? 지워지네. 같죠? 외워야 될 필요가 뭐냐면요. 지금 이거 기억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문제 봐요. 그럼 뭐가 보여요? 이거 보여요?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의 100제곱 보여요? 뭐가 같아요? 절대값 같은 거 보여요? 그럼 이거
제곱해서 50제곱 해도 돼요? 우리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2배 마이너스 2i. 제곱하면 얼마라고? 2i. 앞뒤 사라진다고요. 에 50제곱이에요. 그치? 즉 마이너스 1에 50제곱이니까 답은 1이죠. 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절대값이 같으면 사라져요에서 문제에서 90%, 95%까지 써먹는 식은 이거예요. 이 두 개. 눈에 집어 넣어 놓으세요. 켈러복소수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안은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시계 계산이라고 했던 거 다시 6번 넘어가고 7번 갈게요. 6번 여러분들이 그 복소수의 성질만 가지고서 충분히, 켈러복소수의 성질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 시계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 그 7번 한번 확인을 해보실 때에 내가 그 시계값 계산하라고 할 때 꼭 기억하라고 했던 순서 3가지 기억나냐? 첫 번째. 기억 안 나? 얘기 못하냐? 시계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올 때 나오는 순서 3가지. 첫 번째. 주어진 식을 변형한다. 이놈 새끼들아 공부 안 하냐? 복습 안 하냐? 이놈 새끼들아? 첫 번째 뭐라고? 주어진 식을 변형한다. 두 번째 주어진 값을 변형한다. 세 번째 욕을 한다. 이거 기억 안 나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고? 나 다 뒤졌어 그냥. 자, z라는 값이 1 플러스 루트 2i라는 값에 대하여 z의 5제곱 마이너스 2z 4제곱 더하기 4z 3제곱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3이라는 값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첫 번째 주어진 식이에요. 두 번째 주어진 값이에요. 자, 첫 번째 뭐 변형할 수 있어요? 주어진 식 변형할 만한 거 있어? 곱셈 공식 변형식이라던가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는 식 있냐고. 없지.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주어진 값을 변형하라고. 그 주어진 값을 변형할 땐 주로 어떻게 변형하냐? 루트가 사라지도록. 루트가 사라지도록. 정리하시면 써먹을 수 있는 식이 생겨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내가 fx라고 할 때 a를 bq 플러스 r이라고 할 때 이 값이 0이 되는 값으로 나누어 준다면 몫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남으니까요. 나머지만 남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누고 나머지만 캐치해서 최종적으로 대입하시면 깔끔하게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거 이번엔 좀 숙제가 좀 많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림도 좀 풀어야 되고 하니까 아마 문제가 조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주말이니까 제발 하고 쉬세요. 하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질문하시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